앞서 이 시간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발생한 지 한 달을 평가하며 조만간 평화 협상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드렸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두 당사자 간의 평화 협상이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부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미국 증시 또 시원하게 올라졌는데 역시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이 좋은 소식을 들려온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이 앵커께서는 방송을 참 잘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방송을 예. 한국경제신문의 중림동 시대를 맞으면서 예. 재개국했는데요. 그때부터 방송을 맡으셨는데요. 그렇죠. 상당히 최대 악재가 발생했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에. 그래서 모든 일이 초반에 이렇게 악재를 극복하면 그렇죠. 나중에 방송을 잘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뭐 뉴욕 증시의 단연 화제는 평화협상 진단. 종전과 달리 굉장히 평화협상 시대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까지 나오면서 유럽 증시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요. 사실상 그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원자재 시장도 이제는 탈지정학적 시대가 된다 하는 표현이 오늘 굉장히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겁니다. 탈지정학적 시대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 모습을 얘기했습니다는 투자자의 성향도 보통 안전자산이 그 flight quality라는 표현을 안전자산 선호 경향에서 지금 초기 조짐이긴 하지만 resort to risk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 쪽으로 이렇게 아직 뭐 초반 단계긴 하지만 곧으로 변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원하게 올랐다 하는데 저는 미국 주가가 사실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평화 협상에 비해선 상승폭이 제한됐다. 막 시원하게 오르면 한 1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3년물과 10년물, 그 다음에 5년물과 10년물은 그렇죠. 역전됐는데요. 오늘 그 뉴스에 논란이 됐던 것이 2년물과 10년물이거든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는 이렇게 지금 이것도 지금 10bp 내로 축소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 위험의 평화협상 이번에는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야 되는데요. 상승폭을 제한시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투자는 발빠르게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든지 상황이 발생해서 뭐 어쩌고 하면 늦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빠른 감이 있지만 월가에서 보면 투자는 선제적이다. 프리엠프티브, 선제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탈지정학적 시대에서 지금까지 한 달 이상 동안의 지정학적 시대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변경할 것이냐 하는 이런 쪽이 좀 월가의 새로운 관심이다. 오늘도 한국경제TV에서 사실 그 남보다 빨리 탈지정학적 시대 이때에는 지금까지 안전자산 이걸 선호했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 언급해 주셨던 2년물과 10년물 간의 이 금리 역전 현상 보면 블룸버그랑 마켓워치에서는 잠시 한때 역전이 됐었다라고 하는데 CNBC에서는 또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실제 움직임을 보면 저도 지켜봤습니다는 장중한 때 2년물이 10년물보다 더 위에 드는 한때 역전됐습니다. 그걸 좀 오늘 정 PD께서 2년물과 10년물 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표를 시청자분들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출구 전략일 때는 정책 요인이 2년물에 좀 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10년물에 더 반영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승할 때는 2년물 정책이 10년보다 더 빨리 올라간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자, 오늘 내렸습니다. 내리는데 정책 요인의 출구 전략 부담 때문에 2년물의 하락폭이 0.46%죠. 10년물의 하락폭보다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간의 금리 차는 더 이렇게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했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그 우리 시간으로 저도 지켜봤는데요. 한 2시 전후에서 한때는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여기 나온 것처럼 절대 수준은 아직도 2년물이 2.37%, 그다음에 10년물이 2.42에서 저 한번 시청자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0.05%포인트, 10%포인트 이내죠. 베이시스 포인트 이내죠. 그래서 저 문제가 사실 오늘 뉴스에 논란이 됐다. 그래서 많은 국내 언론들이 어떤 때는 역전됐다, 어떤 때 아니다 이렇게 헷갈스러워서 아마 이 앵커께서도 방송을 준비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시청자분도 궁금하니까 예. 추가 질문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정말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어제 이 시간 주제가 이제 테슬라의 주식 분할과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왜 오늘도 좀 올라주긴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올라주긴 했는데 많이 상당히 낮죠. 예. 오늘은 아마 같은 빅테크 업종 중에서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 상승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0.7%. 그래서 2년 전에 5대1로 주식 분할할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제 테슬라에 대한 주식 분석, 주식 분할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렸죠. 예.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는 주식 분할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지적했습니다는 간단히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냥 이렇게 네. 줄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통화 정책이 2년 전에 비해서 다르다. 근데 풀었는데 지금 조인다. 그리고 국채 금리가 지금 어쨌거나 오늘은 소폭 하락했지만 워낙 그때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때 국채 금리가 1% 내에 했었는데 지금은 2.2%대도 접어들었으니까 차익 코스트가 증가한다. 네. 돈을 주식 투자하려면 주식 분할하려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차익 코스트가 증가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그 빅테크 업종에 대한 규제, 태클래시가 굉장히 심해졌다. 더 심해졌다.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주력하고 있는 중국에 대비해서 너무 친비어 참가를 불렀다. 어제 이전에 한국경제 TV에 많은 기여를 하셨던 송재조 전 사장님께서 점심 예. 먹는 시간이 있는데요. 아, 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는 줄 몰랐다. 이랬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 테슬라 지점을 설치했다. 그렇죠. 이런 건 이랬다. 그다음에 공산당 100주년에 이렇게 중국을 칭송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중국의 친강 대사를 초청했다. 아주 상징성이 높은 사람들을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했으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가장 아킬레스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2년 전과 다르다. 그래서 다른 업종들도 이 테슬라의 주식 분할에 따라가지 않는다. 긍정적 편향이 형성되지 않는다. 주가가 상당폭 제한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사실 김현석 특파원께서도 이제 아까 예. 이렇게 전해줬는데 아마 방송 시간 때문에 못 전해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주식 분할이 워낙 관심이 되다 보니까 어떠냐. 그렇죠. 지금 시진핑과 푸틴이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패권이라든가 정치적 네. 정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일론 머스크가 네. 바이든의 최대 정적이 되지 않겠느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과 푸틴에 비유되는 일론 머스크, 바이든 입장에서 아마 시청자의 판단이 아마 이렇게 비유되기다 하는 것은 2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흐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오늘 최대 관심사는 갑자기 급진전되고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대로만 좀 해소가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화 협상 시작하는 것은 과거 6.25 사태 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평화 협상을 서로 기웃기웃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평화 협상과처럼 급진전되는 데는 사실상 타결을 목적으로 해서 급진전되는 거다. 당시 다시 말씀은 우크라이나와 그다음에 러시아 간에 서로 필요성에 의해서 예. 급진전되는 거다 하는 측면에서 앞서 말씀같이 우리가 빠른 감이 있게 되지만 탈지정학적 위험 속에 자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했던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월가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과거 6.25 협상 때 휴전의 평화협상 때를 구별해 보면 네. 그때 평화협상의 진전되는 속도가 비슷합니다. 어. 아주 빠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되돌아가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평화협상 시대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3월 24일인가요? 한 달 평가하면서 네. 25일인가요? 평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군사적 측면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지전 양상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는 진짜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3차 대전에 비유할 만큼 서방과 바이든이 주도해서 그다음에 러시아 간에 굉장히 3차 대전에 비유할 만큼 세계대전이다. 라는 예.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런 시대에 지금 경제는 중시하는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문매를 맞다 보면 결국 푸틴이 자충수 러시아가 손을 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편에서 평화협상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최악 시나리오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서방과 러시아 간은 3차 전대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저기 얘기했다시피 최상 시나리오로 예. 이렇게 평화가 이렇게 도래되기는 어렵다. 왜냐면 이 휴전이라는 말은 엄격히 종전이라는 말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6.25 사태로 인해서 종전이 아니고 예. 이렇게 휴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전이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신네들이 전쟁은 남북 강한에 치르긴 했지만 그 휴전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 다른 주변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신네 나라 마음대로 종전을 선언한다고 해서 하면 되는 거냐 하는 이 측면에서 한반도 운전자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비판적 시각이 구체적으로 많이 일었던 거거든요. 그런 관계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전, 평화협상이 진전된다해도 결국 휴전이다.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다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에 의해서 지난 한 달 동안 페드가 추정하는 세계적으로 경제 중심지인 페드가 추정하는 Geopolitical Risk Index, GPR 인덱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들어서 빠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종전의 평화협상에 비해서는 이번에 그 평화협상은 이번 입주 네. 들어서 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지오포리티컬 리스크에서 바로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평화협상 소식 이후에 가장 발빠르게 반영을 하는 게 원자재 시장인 것 같습니다. 유가가 뭐 $100 윗선으로 또 내려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보면 스팟 프라이스보다는 예. 퓨처 프라이스가 미래에 반영은 여기에 더 많이 반영하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 투자는 현재 투자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시장 분위기를 볼 때는 퓨처 마켓을 먼저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변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원자재 가격이 그렇죠. 굉장히 우리 강수민 이렇게 캐서께서 전해주셨습니다는 네. 상당히 종전과 다른 모습을 볼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이후에 원자재 시장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도 뭐 한번 전해드렸 백오데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백오데이션 현상이라는 것은 보통 리스크 프리미엄에서 보면 네. 미래가 현재보다 더 위험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보상을 해줘야 사실 그 보험 설계도 장기적인 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보통 현물에 비해서 그 미래의 그 가격에는 선물 가격이 더 높은 것이 보통 컨텐거 현상인데요. 네. 이게 거꾸로 지금 재고가 부족하니까 거꾸로 지금 돈만 지금 주면 재고 확보하기 위해서 예. 현물 가격이 높은 현상을 보통 백오던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시청자분한테 잘 말씀드렸습니다. 극단적으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이후에 이거 표정 시청자분은 아시죠? We are out of everything. 모든 것이 동났다 이런 측입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평화협상 이후에 다시 원자재 시장이 정상을 되찾고 있다. 오늘 지금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그렇죠. 3월 8일 날 국제유가가 $123까지 왔습니다. 이때 러시아 외무장관은 $300가 갈 것이다 하는 입장도 시청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오늘 국제 원자재 가격이 $104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그리고 자 가장 많이 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니까 밀 가격이죠. 그렇죠. 오늘 강수민 캐스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밀 네. 가격이 4% 이상 폭락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과 그다음에 귀리 같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도 평화협상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풀리지 않겠느냐 해서 밀과 그다음에 귀리 그리고 파라등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의 세계적으로 재고 부족 현상 이것은 네. 단순히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일단 네. 전쟁의 평화 협상에 따라서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지만 하락하는 데에는 좀 제한이 있겠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의 시각들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제한적이더라도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 찾게 되면 지금 투자자분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세계 경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우려도 함께 좀 완화되지 않을까요? 완화되겠죠.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코스트푸시다 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하는 측면에서 코스트푸시 물가 떨어져 스태그네이션 물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하는데요. 단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익으셨을 겁니다. JP모건 전망입니다. 유가가 $150 갔을 때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4.1에서 0.9%로 급락한다. 인플레이션은
3%에서 예. 7.2% 한다. 근데 이렇게 유가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으면 결국 이 세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슬로우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겠느냐. 예.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경제 부담은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이번 주말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봄에 그 IMF, IBRD 연차 총회가 있는데요. 이때 10월의 전망치에 대비해서 정식으로 이렇게 수정하거든요. 이때의 세경제 입장에서는 세경제 성장률과 물가를 네.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이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평화 협상이 진전이 되더라도 러시아 경제의 타격은 상당할 것 같아요.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전쟁 당사국이니까 예. 비용은 치러야죠. 뭐든지 위기에 따라서는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안 좋게 될 거다. 그래서 평화협상이 진전되도록 러시아 경제는 상당 부분 휴증이 될 것이다. 이 러시아 경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청자분들 때 러시아 경제는 포템킨 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포템킨. 이건 폴크만 교수가 예. 얘기했습니다. 이 포템킨 경제를 설명할 때 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스프레시라는 빵이 있죠. 네. 이제 부풀었다가 차가우면 푹 꺼지는 거. 이게 러시아 경제다. 러시아 경제다. 그래서 러시아 경제는 외부 충격에 굉장히 아주 취약한 경제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금융 사이드가 실물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네. 금융시장의 모습이 빨리 복귀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인데요. 러시아는 아시겠지만 3대 평가사가 아예 정크펀드 수준으로 쓰레기 채권수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가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될 때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모건 스탠리 지수라든가 파이낸셜 타임스 지수는 산정 자체를 좀 뺀 상태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치가 복귀할 때는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달러 결제망에 해당되는 스위프트를 러시아가 평화협상을 복귀할 것이다. 안 시킵니다. 안 시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 경제는 상당 부분 어렵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투자자분들의 좀 입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이 얘기를 접하셨을 때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나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스탠스 잡아야 할까요? 네,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네. 지금 평화협상 되면은 가장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금투자죠. 예. 그래서 지난 게 3월 8일인가요? 이 금투자에서 그때 금값이 2,024달러 갈 때 일부 은행 PB들이 사실상 금투자하세요 할 때 이 네. 방송을 통해서는 금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금투자를 고지한다면 유럽식의 골드바를 실물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식에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금융상품 투자, 이게 예. 미국식 골드뱅킹에 투자하십시오. 이조차도 신중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오늘 국제 금값이 2,042달러 3월 8일에서 지금 1,914달러로 아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 금뿐만 아니라 은 가격도 그다음에 예. 같은 귀금속 가격도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금투자는 짐 로저스만큼은 말을 믿지 말아라. 이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에 워낙 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 양반만큼은 말을 믿지 말아라. 이번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짐 로저스가 금 투자해라. 근데 예. 이 방송을 통해선 왼수가 지도록 짐 로저스만큼은 투자하지 마라. 근데 왜 한국에 와서는 자꾸 연말에 와서 이렇게 짐 로저스 책을 번역하고 뭐고 해가지고 저 돈 벌어 가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투자자를 울렸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금에 대한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십사. 장기 투자입니다. 네. 장기 투자입니다. 그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갖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제 달러에 투자했던 분들 역시 좌불안석일 것 같아요. 네, 달러 투자 문제도 이 문제는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전망했을 때 올해 추세에서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자, 코로나 직후에는 원달러가 떨어지고 그쵸. 작년부터 올라가고 올해 작년 말에 전망했을 때는 올해 4월에 경우에 따라서 빅 피규어 하는 상태에서 1,230원, 달러당 1,230원이 4월이나 3월이나 4월 정도에 됩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조금 앞당겼을 뿐입니다. 특별히 달러 가치가 뭐 일부에서는 1,250달러, 1,300달러, 1,300원 이렇게 되는데요. 예. 그 주지 마십시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달러 문제도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19원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오늘 달러 인덱스 좀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특별히 뭐 달러를 더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시각을 갖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정학적 위험은 언제든지 전쟁이 그렇죠. 끝나면 네.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쟁이 휴전되거나 끝나면 전리품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할 텐데 이 부분은 내일 알아보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증시 앞으로 또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평화협상 시대에 그렇죠. 푸틴의 재산이 지금 뭐냐면 한 242조 세계 제1부인데요. 평화협상 끝나면 푸틴이 저거 제대로 가져가겠느냐? 이 전리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문제 관련해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파나마 페이퍼스라든가 네. 그다음에 사실 그런 국제 조세 정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국제 탐사 기자 조사협회에서 발표하는 내용들 예. 이렇게 그 패러다이스 보이프 이런 것을 좀 파나마 페이퍼스를 이용해서 전쟁이 이렇게 휴전이 되면 그쵸. 그 많은 전쟁을 푸틴이 가져갈 것이냐 다시 찾을 것이냐 한 것은 시청자분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 그 전리품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적인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는 사실은 한 달 동안에 한 달 조금 지죠. 한 30일 정도 번에 세계 평균 주가는 한 10% 정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빵스의 또 다른 빵스 다들 그쵸. 아시죠? 이것도 예.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 퓨얼 에너지 그다음에 에그리컬처 농산물 네. 그리고 내추럴 리소스에서 자연 천연 자원물 그다음에 지능 골드 같은 거 이렇게 재편되는 움직임이다. 이런 쪽에 구조 변화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주가 RTS 주가도 한때는 전쟁 지뢰에 비해서 한 90% 정도 폭락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주식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건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인프레가 될 때 현금 더 어렵습니다. 미국의 출구 전략할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강에 더 떨어집니다. 그다음 어디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일부 그 대학 그 교수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는 이렇게 어려울 때 한국의 코스피지수가 2,450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어려울 때 어려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방송을 통해서 주식도 떨어지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티나라는 말을 말씀드렸거든요.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 주식에 뭐가 대안이 있겠느냐 하는 예. 이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으로의 증시 모습은 이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서히 돌아간다. 예. 그런데 주가는 많이 올라가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의 출구 전략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달리 작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도 아까 김현석 특파원께서 말씀하셨자면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으로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비가는 것도 어렵지만 너무 또 낙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예. 다만 회복될 때는 주식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 네. 하는 것을 말씀. 이 또한 there is no alternative다 그렇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평화협상 진전에 따른 영향과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